다음 분 거 일단 넘어갈게요. 박생선님은 질문 아니고, 정승욱님은 그냥 해결됐습니다라고 하셨고, 이인숙님이 라이브 방송 후 라이브 방송 녹화본 편집하고 다시 올릴 수 있지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수학적 방송은 녹화본 올리고 싶어요. 예, 가능합니다. 인숙님? 인숙님도 안 계시나? 그러면 다음 분 넘어갈게요. 이혜정님은 나무 심기, 예비 창업 패키지 서류 심사. 유혜정님 나무 심은 이야기 조금만 해봐 주실래요? 뭐 몇 그루나 심으셨어요? 대충 별로 보니까. 별로 네? 할 얘기가 없는데요. 뭐. 그냥 나무 심었어요. 그냥 10분. 그쵸? 예. 자,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말 시킬 때는 이유가 조금 있어서 한 건데요. 속셈이 있어서 그냥 제 이야기 할게요. 그, 우리 요즘은 혹시 이런 말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혹시 이런 말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딸을 낳으면 무슨 나무를 심는다, 요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오동나무, 저도 오동나무. 오동나무를 뭐에다 씁니까? 왜 그러죠? 장 맞는. 장로, 예, 장을 만들 때. 자,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게, 실제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스토리텔링이 자동으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안 하고, 원래는 분류를 하는데, 다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이제 저기 하는 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현재 시간에 계속 쌓아가서 그거를 만들어가는 건 스토리 빌딩이라고 보통 약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또 기념식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누구 대통령이 뭐 했던 나무, 뭐는 어쨌던 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예.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영상 만드는 데서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영상 컨텐츠를 시트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영상을 만드시면서 하나하나를 목록을 만들어 갖고 관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의 가치가 올라가요. 전체의 가치가. 예, 그래서 하실 때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나가 있더라도 우리 그 영상 인덱스 시트 만들었었죠. 그죠? 그러면 그 영상 인덱스 시트에다가 선생님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적는 거예요. 아까 유혜정님 하신 것 같으면, 포도 두 그루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포도 원, 투, 모가 원, 투, 예, 그 다음에 대추 원, 투, 쓰리, 자두 원, 투, 체리 하나 이러면 전체가 전부 몇이에요? 10그루잖아요. 그치요? 전체가 10그루죠? 그러면 10개를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묘목끼리 구분이 안 갈 정도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저는 모르지만. 예, 하지만 그거를 그냥 짧게 찍어 놓는단 말이에요. 길게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 초도 안 되게 십몇 초 이래도 상관없이 요거는 뭐 해가지고 또박또박 이렇게 해 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찍어 놨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거를 똑같이 반복해서 1년 후 해가지고 또 찍고 또 2년 후 해서 또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거 기록으로 맨 처음 것만 찍어 놨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서 이 나무하고 영상이 결합이 되면 가치가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돼갖고 그 나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심었을 때 영상이 없어요. 그냥 사진만 있다든가 블로그에 글로만 적어놨어요. 이거하고 영상이 있는 거하고 내 목소리가 들어간 거 어떨까요? 결과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실 때 반드시 우리 영상 인덱스 시트 만들었던 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곁에서 일어난 것 중에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찍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변화가 없더라도 최초에는 한 번 정도 찍어주는 건 좋아요. 선생님들 많이 보는 게 공산품 있죠. 공산품은 다 제품들 거의 다 구분 없이 같지 않나요? 일련 번호 빼고는. 그죠? 모델이 같으면 물건이 같잖아요. 공산품은. 그리고 고유 번호만 다르겠죠. 일련 번호만. 예, 중고가 차라리 스토리가 있어요. 중고는 스토리가 있는데 누구누구를 거쳐서 어떻게 하고 뭐가 고장나서 언제 수리를 했고 뭐를 보완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뭘 해요? 개봉기 하잖아요. 개봉기. 언박싱. 영상 많이 보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공산품조차도 최초에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내가 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결합이 되니까. 그리고 사람과 시점이 결합되면 의미 있는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자꾸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이야기 드린 것처럼 브이로그라고 그랬잖아요. 비디오 로그, 영상으로 찍는 일지 이런 의미로 영상을 짧게라도 다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디지털 자산 곱하기 아날로그 자산 했을 때 기본적인 가치가 또 다른 가치가 더 큰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때 영상 찍을 거 없어요. 뭐 그다음에 꼭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짧은 영상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부분이다. 그리고 영상 인덱스 시트 충분히 잘 쓰시라. 요 이야기 이제 드린 거고요. 요게 그 위에 지금 이제 이민수님 들어오셨는데 이민수님이 올려놓으신 질문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제 이민수님이 영상 짧은 거 이제 좀 저기 많이 찍었으니까 긴 것도 찍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주셨어요. 긴 영상 찍을 때, 긴 영상에 찍을 때 그때 왜 찍고 싶으신 건지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볼게요. 네, 이민수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영상이 짧으니까 내용도 다 안 남기고 예, 몰입도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비슷한 영상을 엮어서라도 좀 길게 이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 영상을 하실 때,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초기라 어떻게들 많이 하셨냐면, 클립 이퀄 영상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짧게 찍으면 그게 그냥 곧바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 하나, 이렇게 돼 있는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쵸? 예, 근데 실제는 이게 동의어가 아닌 거 아시죠? 사진 여러 개 합쳐가지고 영상 만들기도 하고, 사진 영상 해갖고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번에 찍은 요 한 토막의 영상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이걸 클립이라고 해요. 클립. 예, 그래서 요 한 클립을 요거 하고 전체 영상 이제 편집으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면 하나 자체를 끊지 않고 현장 생방송 비슷하게 처음부터 기획한 대로 쫙 흐르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찍어내는 거 요거를 롱테이크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로 쫙 이어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런데 우리가 훈련이 잘 돼가지고 한 번에 긴 영상을 제대로 된 거, 예, 이걸 얻어낼 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겠죠? 이걸 만들어내는 게 생방송 훈련이에요. 생방송 훈련이 많이 되잖아요. 생방송 훈련이 많이 되면 한 번에 긴 영상을 찍었는데 군더더기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 몰입도도 좋은 그런 영상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생방송에 아주 능하고 때로는 애드립도 필요하고 사전 준비도 잘 돼 있고 예, 그리고 당사자가 훈련이 많이 돼 있는 이런 경우에 이게 되는데 이걸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생방송을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생방송 많이 생방송을 해보신 분, 그냥 생방송 해봤다. 손 들어봐 주세요. 수업 시간에 한 거 말고. 나 생방송 해봤다.
그냥 찍어만 봤어요. 예. 영상 촬영한 거랑 생방송은 다른 거죠. 그죠? 예. 생방송 중에 제일 생방송다운 거는 뭐냐면 우리 그 페이스북 생방송이 제일 생방송다워요. 왜냐하면 미리 고정하지 않지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게 되고 남은 영상도 또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생방송을 많이 해보세요. 페이스북 생방송을. 그러면 긴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긴 영상 만드는데 생방송이 일단은 중요하다. 근데 사실 생방송으로 긴 시간을 다 하기가 쉬워요?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뭐도 해야 하게 되냐면 나중에 생방송 갖고 한 거를 결국은 편집을 하게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게 많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막이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내보내는 거 이게 없으면 실제 오프라인에서 뭘로 하셔야 되냐면 옛날에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스케치북 같은 거 들고 영화 같은 데서 그 사랑 고백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네. 예 무슨 영화였죠? 저는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영화가 기억이 안 나요. 저기 근데 나오는 건 예 근데 네. 그것처럼 뭘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지금 제가 그 매일 보는 이런 그 잠언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설명을 하면 그러면 자막하고 동시에 내보낼 수가 있겠지요. 요렇게 하거나 요 정도로 해 너무 작다 이거는. 예. 어쨌건 이런 방식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미리 준비하는 게 또 일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좋긴 한데, 그래서 아예 아날로그로 롱테이크로 찍으면서 자막까지 처리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기는 있다. 이렇게 갖고 하실 수는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로고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제 화면에 요 자리 비어 있죠? 네. 제 화면 보면 요 자리가 비었잖아요. 여기 꽃 네. 위에. 여기가 네. 비었고, 아니면 이야기할 때, 요 부분도 할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하나를 프린트된 거나 이런 거를 부착을 하거나 아예 이렇게 딱 거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로고 대신 쓰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화면 구성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생방송인데 필요한 것들을 자막이나 로고 이런 걸 노출하는 거 이런 것들도 또는 이제 소품 중에 마크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소품을 화면 구석에다 그냥 계속 놔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쨌건 라이브를 가지고 긴 영상을 만들겠다, 좋은 훈련을 하겠다 이런 의미지 이걸 갖고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짧은 클립들을 모아서 영상 편집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 그런 걸 할 때 나중에 미리 아구가 잘 맞는 영상들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하고 영상은 다 각각인데 이거를 억지로 해가지고 기술을 부려가지고 합치는 거하고 어느 쪽이 기술이 더 필요할까요? 후자. 당연히 후자지요. 그치요? 그래서 평소에 사진 찍거나 클립을 만들 때 미리 이거에 대한 기획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힘이 적게 들어요. 뭔 소리냐면 기획을 먼저 하고 맞춰서 사진도 찍고 영상을 찍어 놓은 거를 나중에 합치면 일이 진짜 작아져요. 근데 이 기획이나 이런 작업이 없이 영상들을 그냥 여기저기 있던 거 다 수집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와서 딱 그때 기분이 이거예요. 쓸만한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어떤 거 화면 키워봤더니 너무 흐려가지고 이건 써먹을 수가 없고 요거는 뒤에 배경이 잘 안 들어있고 막 이제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때 미리 기획을 하시는 게 좋다. 기획할 때 제일 좋은 도구가 두 가지예요. 기획할 때 쓰는 도구 첫 번째는 코글을 쓰세요. 코글. 그리고 두 번째가 역시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기획할 때 꽤 좋아요. 그리고 두 가지는 어떻게 차이가 있냐. 내가 굉장히 창의적이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막 펑펑 쏟아나고 막
두서없이 막 솟아나서 주체할 수가 없다. 요 스타일은 코글이 좋아요. 마인드맵. 코글 배우셨죠? 네. 예. 써보니까 도구 간단하죠. 그냥 터치해서 바로바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막 쓰기 좋아요. 예, 그래서 코글을 가지고 마인드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획을 해나가는 방법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는 나는 그렇게 막 솟아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앞에서부터 몇 초는 요거 보여주고 몇 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다. 그럼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훨씬 좋아요. 그럴 때는 예, 틀이 잡히고 그리고 코글로 했더라도 앞부분의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코글로 했다가 나중에 스프레드시트로 넘겨가지고 자료를 좀 정리하는 스타일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시면서는 항상 맨 처음에 중요한 거는 영상의 목적이에요. 이 영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효과를 볼 것이냐라는 것을 먼저 정의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영상의 목적을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 하나 갖고 하는 목적은 아니라 큰 목적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어디까지를 해결하겠다. 이 영상을 본 사람한테는 이런 효과가 나야 되겠다. 딱 한 거를 정확하게 메모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총 길이를 몇 분, 몇 초, 요 정도, 대략이라도. 나중에 요건 하시다 보면, 만들다 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몇 분, 몇 초 걸고, 거기에서 앞에 몇 초는 뭐 보여주고, 뭐는 요렇게 하고, 이거를 미리 잡으세요. 그리고 있던 영상 중에서 찾아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 중에서 요거 가져다 쓸만한가 미리 보시고, 그러고 나면 뒤에 이제 한 칼럼을 영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고 메모를 해 놓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빈 칸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미 찍어 놓은 걸로는 없는 것들. 그러면 그 남은 거를 뭘로 해결을 해요? 그때 촬영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빈 게 있으면 그러면 그것만 나머지를 촬영해 가지고 끼워 넣어서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또 이제 드리는 이야기가 이 과정 있잖아요.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 오래 걸릴까요? 영상 시간이 더 길까요? 네? 영상을 예를 들어서 3분짜리를 만드는 거, 3분짜리 영상을 만들겠다 그러면 영상을 만드는데 3분보다 더 들어가느냐고요? 덜 들어가냐고요?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죠. 당연히. 그쵸? 예. 뒤에는 실패한 것부터 해서 온갖 스토리가 많이 뒤에 있잖아요. 이걸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영상을 우리는 딱 하면 완성품만 꼭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제일 처음 이걸 많이 본격적으로 도입한 게 제 기억으로는 성룡 영화 있죠. 성룡. 요즘도 네. 성룡 아시나? 모르겠네. 어쨌건 성룡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성룡 거 영화를 보다 보면 뒤쪽에 가면 그 찍다가 실수한 것들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지금 보여줘요. 뭐 이런 것들을 네. 모아갖고 보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요즘은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리고 아예 그거를 별도로 이렇게 따로 내보내갖고 번외편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막 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영화들이 그랬는데 그거를 최초로 그렇게 많이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문화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한 걸 내 시간이잖아요. 내 시간이 제일 귀한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게 실패를 했던 아니면 뭐 하건 짜스레기건 간에 그거를 보통 때 사람들과 공유하는 게 마케팅에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뒤에서 고생한 긴 시간은 요거는 가능하면 안 보이게 만들고 내가 만들어 놓은 최종 영상 요 짧은 거 요걸 가지고 효과를 보려고 하니까 전체 마케팅 효과가 어떻게 돼요? 누구는 그래도 그냥 영상을 팔아먹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 과정을 다 보여줄 필요도 없고 내가 거기서 쓰는 기법이니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까지 왜 거기다 보여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하는 거는 영상을 팔아먹을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업은 따로 있고, 마케팅이 원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 목적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SNS라든가 아니면은 블로그나 인스타 요런 쪽을 활용해서 유튜브에다 안 하더라도 유튜브에다는 영상을 올리는데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간 나머지들 있잖아요. 이거를 인스타에다가 사이사이 컷들을 올려준다든가 사이사이에 있었던 컷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생방송으로 영상 만들 때 생방송 많이 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만든 컷들은 페이스북에다 올려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 영상 만들면서 있었던 일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다든가 이러면 전체 컨텐츠가 어떻게 돼요? 시간은 비슷한데 들어간 시간은 비슷한데 이 전체적인 고객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입체적으로 되고 훨씬 더 인간미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거기에서도 100% 보여주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절대 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잘라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만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봐 가면서 최초로 아까 기획한 거를 미리 올리는 거예요. 어디에다? 이천 소셜 서포터즈에다가 이민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딱 올려놓고 저 요렇게 갖고 영상 한 3분짜리, 5분짜리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니면 20분짜리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근데 저 대략 요런 목적으로 요 정도 잡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이 적당한가요? 아니면 제가 요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1, 2, 3, 4에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 생각 어떠세요? 이렇게 해가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같은 거를 단톡방에서 할 수도 있지만 단톡방에서 하게 되면 그 안에 계신 분들만 보고 바깥에 있는 고객들은 못 보게 되잖아요. 내 패친들은. 그렇죠?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선생님 타임라인에서 이민수님이 하시게 되면 그러면 패친들이 그걸 보고 영상은 제일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영상을 결국 최종본을 못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내보내는 걸 결국 못했어. 왜냐하면 하다가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결국 못했어요. 그러면 영상만 내보내겠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객 눈에는. 이 사람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한 거는. 그런데 이 최종본은 만들어서 못 올렸지만 중간에 하다가 중단된 내 나름의 프로젝트지만 만들다가 막 과정 이야기하고 사람들 의견도 듣고 막 하다가 어,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반영구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중지하겠습니다. 그래도 고객과의 이미 소통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내 마케팅은 어떻게 됐어요? 된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마케팅을 성공시키는 거지. 지금 영상 쪽을 만들어갖고 팔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요? 예, 그래서 방금, 이민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에서 이제 부대적인 이야기까지 쭉 드린 거예요. 영상 자체를 길게 만들 때 필요한 거는 반드시 기획서가 필요하다. 한 페이지라도 길게 만들지 말고 한 페이지라도가 아니에요. 제가 말 실수했는데 한 페이지로 만드세요. 한 페이지로. 왜냐하면 우리가 뭔 서류나 이런 거는 머릿속에 한 장으로만 기억이 되지 한 페이지하고 뒷장을 넘기면 앞 페이지를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어요. 사람 머리는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걸 다시 앞에 걸 이렇게 넘기면 다시 뒷페이지를 까먹어. 까먹어요. 예. 이게 사람 머리예요. 그러니까 두 장으로 만들지 마시고 딱 한 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하세요. 이게 좋은 습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공유도 하고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하면서 아까 그런 방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평소에 그 생방송을 많이 해보시면 그게 도움이 된다. 예, 여기까지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주 어디 보셨어? 네? 잠깐만. 어떻게 오긴요? 문영희님은 항상 우리를 심심하지 않게 해주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민수님 다음에 박정희사님, 정승우님, 이민수님 아까 했고, 예정님 남이었고,
김종환님 PPT로 영상 만드는 거 모르는 것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김종환님 이야기해 주세요. PPT로 영상 만들다가 어느 대목이 뭐 교수님 지금 전화가 들어와서 저는 나중에 맨 나중에 하든지 그냥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환님 거는 잠깐 미뤄두고요. 네. 아까 이인숙님 거 그 질문 한번 설명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이인숙님 아까도 반응이 없으시더니 지금 또 반응이 없. 혹시 땡땡이? 이거 화면만 이거 로그인만 해놓으시고 이거 땡땡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인숙님 것도 그러면 다시 미루고 오수환님도 아까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박옥준님하고 비슷한 이야기인가? 오수환님 이것도 동영상 만들 때 안에 그 음향을 다 빼고 싶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이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아요. 그 키네마스터 한번 공유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폰에서? 폰으로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전부 폰에서 한번 화면 한번 키네마스터 한번 들어가 봐 주시겠어요? 예, 잠시만요. 그러면 저기 공유는 안 하시더라도 일단은 공유해 주시면 더 좋고. 다들 키네마스터 실행하셨어요? 그러면 소리가 들어있는 영상 하나를 로딩을 해보세요, 한번. 왜냐하면 이게 은근히 쓸모가 있는 걸 지금 물어보신 거거든요. 종종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소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오수아님 양쪽이 다 켜져서 그런 거고, 예. 예. 자, 그 다음에, 예. 폰 홈으로 가서 키네마스터 들어가 주세요. 마이크 하나는 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랑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그냥 그 X 상단 왼쪽에 X 누르시고, 예. 그다음에 그냥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 하나 선택해 보세요. 상단에 있는 거 주황색 16대 9. 예. 그 다음에 소리가 들어있는 영상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예. 예. 자, 영상을 선택을 해보세요. 영상 아래에 있는 거. 아래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을 영상 한가운데를 터치를 해보세요. 예. 터치하시면 상단에 체크 표시 아래에 보면 스피커 보이시죠? 예. 자, 거기 들어가면 거기 볼륨이 지금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이랑 지금은 같은지 모르겠는데 완전 무음까지는 안 가요. 원래는 안 갔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그 믹서 바로 아래에 있는 그거를 맨 아래로 내려보세요. 맨 아래로. 예. 0%가 가네.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상단 오른쪽에 있는 체크박스 체크하시고요. 예, 그 상태에서 플레이, 지금 그 화살표 있죠? 중앙 오른쪽, 중앙 맨 오른쪽에.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저희 귀에는 안 들리는데. 지금 마이크가 다 꺼져 있어가지고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절해서 그 다음에 음향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죽이기만 하면 의미가 없고 그 상태에서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그 녹음을 해가지고 입히면 우리 목소리를 더빙을 한다든가 다른 음악을 이제 얻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여기 안에서는 분리돼서 보이는데 실제 나중에 영상 반출을 하잖아요. 내보내기. 그러면 영상 안에 그 원래 있던 소리는 없어지고 내가 붙인 것, 그 추가한 소리만 나는 거니까 해결이 된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제 화면, 예, 공유 풀어주셔도 돼요. 세로로 세우고, 예, 홈 버튼 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훑어서, 예. 이렇게 해갖고 안 보일 때는, 예, 아래에 홈 버튼 옆에 네모 버튼 있죠? 하단에 그 네모 누르신 다음에, 예, 그 회의 맨 아래에 있는 거, 맨 아래에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공유 중지. 예, 감사합니다. 예. 요걸 물어보신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아까 박옥주님도 이거 이야기하신 건 거죠? 네, 이거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해결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는 것도 있냐면 영상에서 영상만 빼고 소리만 써먹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영상을 우리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영상을 여러 개 쓸 수 있죠, 원래. 그죠? 예, 그래서 영상 하나는 그냥 전면에 내세우고 다른 영상을 옛날에 도구가 안 좋을 때는 영상을 아예 뒤에다 숨기고 다른 영상을 숨겨가지고 예, 그래갖고 음향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MP3 오디오만 따로 반출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저기 음향만 살려가지고 따로 이렇게 쓰고 이런 게 다 돼요. 자, 음. 그다음에 황나나님은 PPT로 동영상 만드는 연습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에 수정해야 되는데 만드는 게 힘드네요. 자, 혼자 하는 게 힘들다고 하셨어요. 황나나님이. 어쩌라고요. 자, 황나나님, 어떤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그 설명하면서 동사를 지으면서 약간 설명하면서 내가 하는 일들을 그 하는 거를 촬영을 하고 싶은데 예. 제가 뭐 일할 때도 그렇고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사진도 자꾸 못 찍고 동영상도 못 찍고 그래서 예. 영상 올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예. 제일 좋은 게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그 방법 가지고 안 되는데 처음에는 삼각대를 휴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에다 삼각대를 하나 놔두시는 거 그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 그 좀 시원찮긴 하지만 5,000원 주면 그 삼각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3,000원짜리는 너무 엉망이라서 사지 마시고 쓸모가 없고 5,000원짜리 정도 돼야 겨우 폰 고정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5,000원짜리 다이소에서 삼각대를 하나를 사서 아예 요거는 차량 비치용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차에다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할 때 내가 계속 들고 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뭐 손에 들고 할 때야 왜 안 찍으시겠어요? 잘 찍으셨겠지. 근데 이제 그 외에 내가 뭔가를 작업을 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삼각대를 작업하는 데다 최대한 가까이 배치하고 작업에 방해만 안 될 정도, 방해는 안 되지만 최대한 가까이 그래가지고 딱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틀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얻긴 좀 힘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거리도 조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워킹이 없으니까 되게 답답하긴 하지만 나중에 클립을 잘라서 필요한 부분에 좀 넣을 수 있을 정도는 될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처음에는 자꾸 습관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오디오 방송 설명드렸잖아요. 페이스북 오디오 라이브 그것처럼 사진 몇 장을 갖고 각각의 라이브를 한 다음에 각각의 라이브 그러면 다 정지 영상이긴 하죠. 근데 요거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하나로 합치면 사진이 바뀌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나레이션이 들어간 게 그냥 쉽게 얻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저기는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거 할 때 기본 사진 몇 장은 다 폰에 있잖아요, 이미. 네. 그러니까 별도로 촬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별도로 촬영 안 하고 폰에 있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만 가지고 곧바로 페이스북 오디오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3개면 3개, 5개면 5개. 이거는 집에서 그냥 앉아서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아까 이민수님 이야기처럼 그렇게 싹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거. 요렇게 하면 그리고 너무 밋밋하니까 짧은 동영상 있죠. 네. 현장에서 찍은 거 짧은 동영상을 사이에다가 살짝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키네마스터 안에 보면 전환 효과 아시죠? 전환 효과에서 복잡한 거 말고 단순한 전환 효과를 약간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 하는 것도 아시죠? 우리 키네마스터에 보면 똑같은 사진 하나에서 영역을 한 군데를 딱 잡은 다음에 큰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 또는 작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 이걸 얻어낼 수 있잖아요. 왜 이야기 드리냐면 그냥 정지된 사진만을 이어 붙여 놓으면 이게 너무 밋밋해요. 그래도 뭐 필요한 내용 전달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화면 전환이 약간 있거나 사이에다 그냥 찍어놨던 짧은 동영상을 하나 끼워 넣는 거 사이에 이어 붙이는 용도 정도로 이렇게 하면 전체 느낌은 뭐가 돼요? 전체 느낌은 동영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전부 다 내가 클립만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클립만으로 하는 것보다 텍스트 내보낸 거, 자막에 들어있는 사진에서의 약간의 움직임 이런 것들로 합쳐가지고 영상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오히려 나을 때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찍는 시간이 정 없으시면 이런 방법을 좀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할 때도 혼자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000 소셜 서포터즈나 선생님 담벼락에다가 갤러리에 있는 사진 있죠. 갤러리에 있는 사진 몇 장하고 영상을 그냥 업로드 하실 수 있죠. 그냥 업로드를 한단 말이에요. 사진하고 순서도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사진 몇 장 갤러리에서 고르고 영상 이렇게 골라갖고 그냥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다 그냥 업로드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면 요것들을 가지고 요런 거 영상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너무 바빠갖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도 요거 올리기만 해놓고 저 바로 일해야 돼요. 딱 이렇게 갖고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응원도 하고 요것도 사이에 끼워 넣어보세요. 제가 음악만 깔아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런 것도 올라와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같이 노는 걸 참 좋아해요. 함께 노는 거를. 그런데 우리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선생님들 스스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실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가 뭐예요? 사업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 버는 거요. 팔아서 이익 보는 거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데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 과정에 남하고 함께 하자는 말이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져요. 함께 하자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예, 그리고 말은 할 수 있어도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나 지금 돈 벌려고 이 일을 하는 건데 이거 하게 되면 저 사람한테는 몇 퍼센트를 얼만큼을 뭘로 떼줘야 되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함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교육 다 받고 나 혼자 해가지고 내가 영상 다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론이. 근데 비즈니스를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대답하시라고 그랬어요? 비즈니스란? 저 이거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안 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비즈니스란. 왜 안 따라하세요? 비즈니스란 가치를 다루는 일. 가치를 가치를 다루는 다루는 일. 일. 네, 비즈니스는 가치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차피 존재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쓸만한 가치로 만들어내서 그거를 전달까지 하고 잘 쓰게 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상대방이 뭔가를 제공을 하면 그 반대급부를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생활도 하고 사업을 하던 거를 지속하는 거. 이게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자, 다시 한번 비즈니스란 비즈니스란 가치를 다루는 일. 가치를 다루는 일. 가치를 다루는 일. 이거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나는 돈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치도 높이고 남의 삶을도 풍성하게 해주고 사회도 좋게 만들고 이런 걸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연명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설마 굶어 죽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이거를 굳이 리스크를 감내해 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가치를 다루는 거예요. 내 살아있는 걸 증명하고 가치를 다루고 그 가치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혼자만을 위한 거면 그거는 사업이 안 되죠. 아무도 지불 안 할 테니까. 근데 사회에 도움이 되고 누군가 필요로 하는 걸 하니까 그래서 그게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하실 때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하셔야 돼요. 뒤에서 그냥 뭐 하나 잡아놓고 돈 놓고 돈 먹으려고 하는 사업, 그건 사실 진짜 사업이 아니에요. 예. 그건 약간 나쁜 짓에 속하는 거예요. 사업이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사업은 가치의 낙차가 존재를 해야 되죠. 그죠? 가치가 동등하면 흐르지 않아요. 이게 교환할 필요가 없거나 교환했을 때도 서로가 가치가 달라야 서로가 느끼는 가치가 달라야 그래야 비로소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치의 낙차가 중요한데 좋은 사업은 뭐냐? 내가 가치를 높여서 낮은 사람한테 제공해 갖고 그래 가지고 돈을 버는 거.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냐? 물처럼 잘 흐르는 게 있어요. 이미 잘 흐르는 게 있는데 사이에다 칸막이를 딱 끼워 넣어요. 그러면 양쪽이 낙차가 생겨요, 안 생겨요? 낙차가 생기죠.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시도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독점이라고 그래요. 독점. 그러니까 남들이 어차피 할 수 있는 건데 못하게 만들어서 남들이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만들어서 낙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 이거를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도 독점이나 독과점 쪽을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려고 장치를 많이 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나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세 번째는 더 나쁜 것도 있어요. 더 나쁜 사업. 그건 뭐냐면 어차피 가치가 있고 잘 흐르고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파괴를 해요. 파괴를 하면 낙차가 생기죠. 파괴 안 된 부분하고 파괴된 부분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파괴된 데 가서 요거를 가지고 팔아먹는 거. 이게 이제 전쟁 상인이라고 하죠. 전쟁 상인.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할 때 잘 되는 데를 가서 전쟁터를 만들고 다 부숴버린 다음에 복구해준다, 뭐 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익을 취하는 거. 우리는 거기 복구 도와줬으니까 거기 있는 다른 자원이나 너네들의 뭐나 이런 것들을 내놔라. 이렇게 해가면서 사업을 하는 거. 이게 최악의 사업인 거죠. 근데 선생님들, 농업은 그 중에 뭐에 속해요? 제일 정상적인 사업에 속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실 때 자부심을 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협업에 대해서 어떻다? 당당하신 게 당연하다. 그 대신 내가 마인드가 아까 2번이나 3번에 해당하는 마인드가 있으면 내 얼굴이나 말이나 글에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협업을 잘 안 해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확실하면 내 언어하고 그 다음에 글에 그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즐겁게 도와줘요. 그래서 함께 하시기가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도와달라고 안 하면 남들은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무의식적으로? 도와줄 게 없다고. 도와달라고 안 하면 뭐를 느끼냐면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이 이 과정에서 생겨난 거를 독점하려고 하는구나. 자기 혼자 벌어서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안 도와주고 협력이 안 일어나요. 근데 오히려 하면서 내가 다 공개된 데서 부탁하고 물어보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협조를 구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사람은 자기가 생산한 거를 사람들하고 다 나누어 가면서 생활하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많이 물어보고 부탁하면 약간 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물어보고 부탁할수록 사실은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더 이 사람이 잘 나누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영희 님이 수업 시간에 막 질문 많이 하고 이거저거 열심히 하면 그러면 다른 분들 보기에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문영희 님은 과정 끝나면 유영진 님한테 고구마 한 박스라도 보내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안 드세요? 왠지 그런 느낌 들죠? 예. 아니 고구마 두 박스 달라고 그러시는 소리처럼 들리네요. 아, 그런 건가요? 예. 자,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느껴져요. 근데 안 그러고 질문 안 하고 딱 있으면서 나중에 과정 다 끝날 때쯤 가서 제가 매 수업마다 질문할 기회라든가 그거 중심으로 해갖고 많이 수업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다 끝날 때 평가할 때 딱 가서 이번 과정에선 제가 원하는 내용이 안 나왔는데요. 보통 땐 질문 하나도 안 하고 그럼 제 속이 어떻겠어요? 아니면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다른 사람 눈이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때는 많이 물어보고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가시는 게 이게 정말 좋은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영상만 올리는 거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오늘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게 아니라 과정을 공유하고 함께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막 하고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사실 저한테 질문 많이 한다 그래서 저한테 고구마 박스가 많이 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온라인에서라도 그분이 타임라인에서 이걸 막 올리고 함께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딱 이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는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은 다른 형태로 어딘가엔가 본인도 많이 도와주겠구나. 자기가 도와준 경험이 있으니까 남한테도 편하게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3자를 통해서 저한테 와도 온 거잖아요. 그죠? 그 가치가. 예,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활동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부탁하고 협업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직접 거래할 수 없어도 괜찮다. 예, 이렇게요. 예, 그리고 협업하는 것 자체로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믿을 만하게 만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영상도 함께 만드시면 돼요. 30분이니까 40분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